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역성장, GDP 마이너스 0.3% 회복. 이 부분은 사실상 전분기 대비해서 0.3%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게 커다란 이슈인가, 이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GDP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어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TV에 나와서 사과를 갖다가 하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이 GDP 감소가 과연 무엇으로 인한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감소했는지 이 이유를 아시고 나시면은 좀 약간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DP 감소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말씀드릴 건데요. 웬만한 기업들의 재무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경제를 갖다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이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TV 방송이나 어디에서도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방송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GDP 감소 왜 나타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포유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총 GDP, 국내 총 생산을 갖다가 표기한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각 업종별로 해서 사업 분야별로 해서 지금 쭈루루 총 생산 가액을 갖다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참 보기가 편해요. 지금 이 콤마, 이 단위가 10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콤마 앞에가 바로 지금 조 단위입니다. 118조, 8조, 16조, 40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테이블에서 각 업종별로 해서 쭈루루 이 합계가 국내 총생산 가격 402조 원이 2019년 1사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총 GDP입니다. 자, 지금 이 GDP는 사실상 명목 GDP는 아니고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는 물가상승분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고 나타나는 게 명목 GDP고요. 실질 GDP는 물가상승률을 차감하고 나타내는 게 실질 GDP인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국내 총생산 가격이 2018년 4사분기 현재 404조 원이었는데 402조 원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2018년 4사분기 118조 원이었는데 반해 2019년 115조 원으로 3조 원 정도 감소했고요. 지금 이 푸른색으로 보시는 것들이 다 감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보시는 차트 부분들이 증가한 사업 분야들이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별로 해서 벌어들인 총 수익액이고요. 그 중에 제조업이 약 26에서 27% 정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공업이라고 하지만 관공업의 거의 대부분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 운수, 보관업 이쪽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농림, 금융, 부동산, 정보,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이들은 플러스를 갖다가 보였고요. 자, 이걸 갖다가 쭉 나타내 보면 각 산업별로 해서 어디가 많이 하락했는지 쭉 보여주고 있죠. 농림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2.4%의 성장을 보였고, 전기가스 수도 사업에서도 마이너스 7.3%, 상당히 큰 하락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각 업종별 상승과 하락을 갖다 나타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총 생산한 걸 갖다 소비한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래 표에서 나타나요. 지금 이건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누가 소비를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총생산한 거에 대한 지출을 갖다가 표기한 차트고요. 최종 보게 되면은 최종 소비 지출과 관련돼서 민간 영역의 소비가
지난 4, 4분기 193조 원이었는데 올해 1, 4분기 193조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했네요. 정부의 지출은 지난 4, 4분기 62조 원에서 올해 62조 원 약간 성장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총 자본 형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4, 4분기 131조 원에서 128조 원으로 3조 원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총 자본 형성에서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자, 이 원인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설비 투자가 지금 현재 38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무려 4조 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설비 투자가 감소했다. 자, 이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상에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비 투자가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순하게 현재 3조 원이 감소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2018년 1, 4분기 대비해서는 41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감소했으니까 지금 약 7조 원이 감소를 한 겁니다. 지금 2018년 1, 4분기 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대목이죠. 야,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장하성 씨가 계속 기업들을 압박했죠. 야, 너희들 배당을 늘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이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약해졌다. 그런 부분도 분명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지금 현재 이 논란의 중심이 사내 유보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상하죠? 예? 이게 무슨 사내 유보금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내 유보금, 이거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 많이 쌓아놔가지고 투자를 안 해가지고 현금이 쌓인 건데 이 사내 유보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줄이라는 압박이 왜 설비 투자를 갖다 줄이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내 유보금을 갖다가 검색해 보면은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다. 어렵죠. 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기업에서 발생된 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남은 금액, 이건 쉬운데 자본잉여금까지는 아실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건 회계용어입니다. 회계용어. 그러니까 증자, 회사에서 주식을 갖다 증자한다거나 감자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의 할증 발행, 자기 주식 거래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생된 것이 바로 자본거래예요. 그리고 그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차액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익잉여금 아니면 자본잉여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사내 유보금은 회계상 개념일 뿐 기업이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 보유금은 683조 원이지만 이 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 원에 불과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액수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가 현금성 자산이고요. 그리고 한국 비금융상장사의 2012년 총 자산 대비 현금 자산 비중은 9.3%로 주요 8개국의 22.2%, 유럽연합의 14.8%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현금 비중이 10%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겁니다. 기업이 현금을 갖다 왜 쌓아놓고 있어? 이것만큼 무식한 이야기가 없어요. 기업이 현금이 없다면은 IMF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업들은
헤쳐나갈 방법이 없고요.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인데 기업이 현금 자산을 갖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기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범여권계, 여권 인사들, 정부 하나같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줄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이 사내 유보금, 사내에다가 유보금, 금은 금금자, 그러면은 사내에다 유보, 금을 갖다가 사내에다가 놓고 있어? 그럼 이건 현금이구나. 사내 유보금 이거는 현금이라고 판단하신 아주 무능한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걸 갖다가 크게 이슈화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은 마치 현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회사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했죠. 자, 저는 이 상황, 지금 이런 현상 하나하나의 여론을 갖다가 몰이해가는 그 과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다른 자료 또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지금 보신 블로그는 모 국회의원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보게 되면은 이건 2015년의 글인데요. 2015년 10월 박범계 의원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애플 사내유보금보다 수십조 원 더 많아. 최경환 부총리 주장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쭈루루 다 생략하고요. 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대한 오해가 정부 여당의 잘못된 현실인식 초래. 야, 이분 박범계 의원께서 한나라의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혼내키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오해는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여당 현 정부가 야당 시절에 상당히 무능한 부총리로 몰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항변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진실을 갖다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국정감사 때 최경환 부총리 및 정부 여당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을 비교하며 삼성이 애플보다 사내 유보금이 적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대차 대조표상 사내 유보금은 자본 계정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이고 현금성 자산은 자산 계정으로서 서로 다른 회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만 보고는 이 현금이 자기 돈인지 은행 돈인지 알 수가 없기에 현금성 자산을 근거로 사내 유보금을 판단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사내 유보금이 곳간에 쌓인 돈이라는 비유적 표현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사내 유보금의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기업이 번 돈에서 비용, 투자, 세금, 배당 등을 빼고 회사에 남은 돈을 의미하는 이익잉여금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박범계 의원은 지적했다. 자, 여기에서 거짓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박범계 의원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요, 회계 용어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본은 현금 자본과 실물 자본으로 나뉘는 겁니다. 실물 자본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판매할 물품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갖다가 설비한다. 이 공장은 실물 자본인 거예요. 또한 공장에서 생산물이 출하돼가지고 이게 재고품으로 남아있다 하면 이것도 자본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은 화폐 자본보다는 실물 자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러면은 기업이 배당을 위해서 야, 배당 비율을 높여 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업이 부채 없는 기업이 어디가 있나요? 다 은행 돈 갖다 쓰는 거죠. 부채 비율이 200% 안 넘는 회사 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600%, 800%까지 다 부채 비율이 높죠. 이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회사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기업은 배당을 위해서 빚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돈이 화폐가 그만큼 있는 게 아니라
실물 자본까지 다 포함해서 이익잉여금이 회계처리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줄여라. 사내유보금을 줄여라. 그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들을 팔아라. 그리고 배당을 해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 사내유보금의 진실입니다. 자, 좀 흥분해가지고 잠시 방송을 끊고 이어서 다시 진행합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판매 전 상품도 이익잉여금에 포함되고요. 외상 매출도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회계 용어예요. 사내유보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사내유보금에 포함되는 거죠. 자본유보금과 합쳐서. 자, 사내유보금은 회계 용어예요. 실제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계 용어상 이 자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투자된 거, 설비 투자된 거, 해당 금액들이 이익잉여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금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갖다가 줄여서 이걸 갖다가 주주 배당을 갖다가 하던가 투자를 해라? 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왕성하게 하면 할수록 사내유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이 더 재고 상품이 쌓이고 유상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내유보금 더 쌓일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런데 기업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부터 야당이 하도 거세게 사내유보금을 갖다 질타를 하니까 결국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더 증세시키는 방안을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업들은 이제 사내유보금을 줄여야 돼요. 사내유보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면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어요. 자,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데요. 재고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데요. 외상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에 대한 무지, 정치인들의 무지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일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분들은 사실과 좀 다른 대중에게 자극적인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끌어오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내유보금,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사실상 기업이 경영활동을 줄이면 줄일수록 사내유보금은 줄어든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하도 지난 정권 야당이 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문제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증세 방안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기업들이 야 너희 투자하지 마, 상품 만들어내지 마, 재고 물품 만들지 마, 외상거래 하지 마.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축소시키는 거고요.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모 그룹 회장님께서 재무본부장을 갖다 불러놓고 야 우리 회사 사내유보금을 줄여 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무본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내유보금은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현금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건 회계적인 용어고 뭐 일일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됐고 사내유보금 줄여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해요. 재무본부에서 뒤집어진 거죠. 이 사내유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서 안 그래도 그 회사 명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현금 보유율은 적은데 사내유보금을 줄이려면은 영업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설비 투자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뭐 GDP의 설비 투자가 감소했다는 부분을 갖다가 이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자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서일까요? 거기다가 언론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입을 갖다가 지퍼를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정치 권력에 비하면 기업이 가진 권력은 하잘것없는 권력에 불과해요. 정치인 눈밖에 나면은 그 기업 총수는 감옥에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회계는 전 세계 회계 기준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법이 복잡한 국가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법은 간결하고 쉬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하다못해 변호사가 모든 법 내용을 알질 못해요. 판사가 모든 법의 내용을 알질 못합니다. 검사가 모든 법의 내용을 알질 못해요. 법이 하도 수시로 자주 바뀌니까. 우리나라처럼 법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법이 복잡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배임을 했다, 횡령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법을 어긴지 기업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세무조사 받잖아요.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세무서에서 뭘 잘못했다고 회계자료를 가져와서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세무, 회계, 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소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횡령한 거예요. 자금이 안 맞아? 이거 횡령이야. 너 이거 횡령했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5년 전에 기업에 몸 담고 있을 때 그때 회계적으로 좀 약간 억울한 좀 일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노 회장님께서 몇 번 검찰에 불려 다니시고 뭐 구속되네 마네 그런 일을 갖다 겪으면서 그 당시 일은 사실은 더 황당한 일이 발생됐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문제는 잘 해결됐는데 사실상 회계, 세무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저는 그 당시에 신뢰성을 갖다 좀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한 회계 부서는 아니었지만 옆에서 제가 같이 좀 보조 업무를 갖다 맞춰주면서 좀 답답한 구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은 GDP, 설비 투자,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정말 누구도 알려드리지 않는 세부적인 정말 현업 바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포유가 틀렸니 맞니를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아포유 말이 맞아? 궁금하다면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요. 자, 어쨌든 너무 오늘 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이어서 GDP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차기 방송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방송 여러분들 더 기대해 주시고요. 아포유 방송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클릭 그리고 구독 신청 정말 방송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클릭 그리고 구독 신청 클릭 이 부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